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 경제브리핑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꾸준히 반등을 시도했지만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프로그램 매물이 장중 5천억 원 이상 출회가 됐고요. 개인만이 매수 주체로 떠오르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물로 인해서 시가총액 상위주에 있는 종목들이 하락으로 돌아선 점도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삼성전자가 0.6% 정도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가 포스코를 포함한 철강주는 설날 연휴 이후에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서 랠리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포스코는 오늘 1%대로 강한 모습입니다. LG전자가 4% 오르고 있는데요. 4흘 연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군에 속한 종목들은 현재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이틀 연속 강세입니다. 올해 신규 수주 규모가 전년에 비해서 2배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중공업은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는 모습이죠. 우리금융이 1.8%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그 밖에 금융주 위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환은행 역시 0.3%대로 비교적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보합권에 들어서 있고요. SO일과 삼성카드가 강보합권이고 삼성엔지니어링이 3.8% 정도 강한 모습입니다. 대우증권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6%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호한 실적과 인수 합병 기대감 속에 나흘 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우증권이 보합권, 대우인터내셔널은 1.29% 오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한국타이어는 강보합권이고요. 한화가 2.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 2, 3위가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1.3% 조정을 받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SK브로드밴드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상으로는 다음이 3% 급등하고 있고 메가스터디가 1.9% 플러스, 성광밴드가 플러스 2% 강한 흐름입니다. 네오이즈게임즈가 1.17%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오늘 강세를 보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나투어가 강보합권이고요. 포미팜이 0.1% 정도 오름세입니다. 에이스디지텍이 플러스 1%고 성우하이텍이 4%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자력 관련주가 정부 정책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이었고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원자력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BHI가 3% 급등하면서 3만 원 선 가까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휴맥스가 2.9%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파라다이스와 SFA가 오늘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유니슨 역시 1.5% 강세네요. 네, 지금까지 동시호가 상황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네, 잠시 뒤에 오늘 장 마감 소식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장 후반 들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증가하면서 코스피는 1570선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 등락을 계속했는데요. 어제보다 0.14% 정도 상승하면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38포인트 다시 동시호가 상황에서 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1570선은 지켜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초에 1580선을 웃도록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한때 1570선을 내주는 등 장중 혼조세를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개인들의 매수가 확대됐고 1570선은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월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유럽연합이 그리스 재정적자의 채무 보증 제공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증시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소폭 하락한 보합권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70선에 걸려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시초가상에서는 1%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어제보다 0.1포인트, 0.02% 상승한 491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나흘째 팔자세를 이어갔고요. 기관 역시 팔자에 가담을 했는데요. 오늘 수급 상황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754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 역시 매도에 가담을 했는데요.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5천억 원 이상 매도세가 나왔고 기관이 1,051억 원 또 바뀌었네요. 897억 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인들은 사자세를 이어갔습니다. 1,718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추가 하락을 막아냈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이번에는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개인들이 매수를 이어줬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서 지수의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9억 원, 164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개인들은 24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형주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네요. 네, 비교적 소형주가 강했습니다. 은행업종과 기계업종, 금융업종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화학과 유통, 서비스 업종도 광부하권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으면서 전기전자 업종은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밖에 의류정밀 업종이 3% 조정을 받았고 운수장비 업종도 현대모비스가 약한 모습을 보였죠. 1% 정도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특징을 보인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원자력 발전 수출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에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발주처인 아랍에밀리트 원자력 전력공사 등과 협의해 올해 1분기 중 186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과 대주단 구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어제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기술과 보성파워텍이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광명전기 역시 13%나 급등하면서 2,700원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윈도우 7 출시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식 업체인 JMI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에 증권사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관련주들이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이들 종목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7을 탑재한 줌폰이라는 스마트폰을 조만간 선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는데요. JMI가 오늘 4.5% 급등했고요. 유니텍전자는 9% 급등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PC디렉트는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 3%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6% 정도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까지 오른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특징주에서 살펴봤듯이 수출입은행이 아랍에밀리트 원전 수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주단을 구성한다는 소식이 원자력 관련주의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우리기술이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그밖에 빛과 전자, 휴먼텍 코리아, GK파워 등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네,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였는지 살펴보겠는데요. 국내 증시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는 상승으로 장을 마칠 것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어제보다 0.3% 오른 9,963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전 중에는 만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약세로 전환되면서 상승폭을 다소 줄인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는 하지만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0.4% 오르면서 2,96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상승과 지난달 자동차 판매량이 전월 대비 2배 상승했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원자재주와 자동차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어제 중국이 인플레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잦아들면서 은행주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생지수가 현재 보합권 내에서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홍콩 H지수는 0.4% 정도 강세입니다. 대만 지수가 1%대로 오르고 있는데요. 본토 투자에 대한 기대감에 LCD주를 중심으로 1% 이상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중 1,155원 선까지 낙폭을 늘렸던 원달러 환율이 점차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16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4원 80전 하락한 1,159원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1,154원 선까지 내려앉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낙폭을 줄였고요. 다시 1,160원대 초반으로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세가 몰리면서 환율 하락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수출업체의 결제 수요가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원 50전 하락한 1160원 3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전해드릴게요. 네, 코스피 지수는 1570선은 지켜냈지만 어제보다는 소폭 밀렸습니다.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어제보다 0.37포인트, 0.02% 내린 1570.12의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상승 반전에는 성공했습니다. 0.08포인트, 0.02% 상승한 491.28로 오늘 장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소식 좀 더 자세하게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증권의 홍승현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시장 마감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했던 코스피 지수가 결국 소폭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만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목요일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후에 그리스 지원에 대한 기대가 주가는 큰 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미국 증시 회복에 동반 오름세로 출발했지만 어제 기대감을 미리 반영하며 1% 이상 오른 탓에 탄력은 약한 모습을 보이며 오름폭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은 장 마감까지 1,4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졌고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프로그램 매물이 대거 쏟아지며 지수를 힘겹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37포인트 하락한 1570.12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상승하며 490선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 소식이 오름세로 출발한 후 탄력은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나타내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도 오름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08포인트 상승에 그친 491.28로 끝났습니다. 네, 프로그램 차익 거래는 연일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옵션 만기를 전후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이 시장에 미치게 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주에 나타난 지수의 제한적인 움직임이 이번 옵션 만기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지속적인 매수 차익의 청산으로 인해 청산 가능 매수 차익이 대부분 소진되었다는 점은 만기 당일 매수 기대감을 더욱 높이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 주체들 또한 만기일 매수를 유발할 수 있는 합성 선물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어 수급상 긍정적인 주식 매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단 합성 선물 포지션으로 추정해 볼 때 최소 1,0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까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기 당일 해외 돌발 변수 부각이나 선물 베이시스가 하락을 지속할 경우 옵션 만기의 긍정적 변수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변동성에 대한 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유럽연합이 그리스 재정 적자에 대해서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1% 이상 급등하면서 다시 만선을 회복했는데요. 오늘장 미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뉴욕 증시는 EU 정상회담에서의 지원 가능성과 FT 독일 정부의 그리스 지원 가능성 보도 등이 호재로 작용한 가운데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유가와 금값 등 상품 가격이 반등했고요. 이는 상품 관련 주의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모건 스탠리의 캐터필러 투자 등급 상향도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12월 무역 수지를 비롯해 1월 월간 재정 수지가 발표가 되고요. 11일에는 1월 소매 판매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2일에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 등이 예정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이제 조금씩 바닥을 다져가는 듯합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유로존 위기에 맞서는 시장이 저점을 테스트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일 EU 특별 정상회담과 함께 추가적인 협의의 가능성은 주식시장의 경직된 투자 심리를 한층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종 측면에서는 IT 업종과 은행 업종의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업종의 국내 시가총액 대비 차지 비율이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수의 방향성 결정에 주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IT 업종의 경우 기타 업종에 비해
비해 이익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최근 경기 모멘텀 둔화와 함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IT 업종이 이전 상승 사이클의 주도주였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도주가 살아나야 시장도 반등다운 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업종은 외부적으로 유로존 위기 상황과 내부적 금호그룹 위기 등의 리스크 요인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업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 주가 급락으로 PBR 기준 0.9배 이하까지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대응에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장 변수로는 달러화 추이와 중국 매크로 결과일 것으로 보이고요. 달러화가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달러화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 후반 발표 예정인 중국 부동산 가격과 소비자 물가 결과도 중국의 추가적인 긴축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확인이 필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대증권의 홍승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월 취업자 수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실업자가 10여 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실업률은 급등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286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천 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월 실업자는 121만 6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2000년 2월 122만 3천 명 이래 10여 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5.0%로 지난해 1월보다 1.4%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오는 4월 정식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오늘 EU와 올해 중으로 한 EU FTA를 발효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관세 감축 방식과 관련해 3년 철폐 품목의 경우 만 3년에, 5년 철폐 품목의 경우 만 5년에 각각 철폐하는 것으로 조정키로 했습니다. 3년 관세 철폐 품목은 만 2년에, 5년 철폐 품목은 만 4년에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양측은 또 지난해 12월 1일 발표된 리스본 조약 내용을 반영해 지난해 10월 15일 가서명된 협정 문안의 일부 용어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 1년간 3.3제곱미터당 14%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의 상승률이 24%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114는 이달 5일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가는 3.3제곱미터당 696만 원으로 1년여 전인 작년 1월 초에 609만 원보다 14.1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구별로는 3.3제곱미터당 전셋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송파구로 작년 1월 631만 원에서 올해 2월 초 849만 원으로 무려 31.97%나 뛰었습니다. 이어 서초구가 23.68%, 광진구 20.79%, 강동구 19.15%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 지역 3개구 평균은 작년 초 2,350만 원에서 1년여 만에 2,921만 원으로 24.2% 상승했습니다.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가계비 교육비 지출액은 40조 5,248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5% 늘었습니다. 가구당 연간 교육비 지출액도 240만 원으로 2000년 119만 원보다 2배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주류와 담배 지출액은 13조 9천억 원으로 0.5% 줄었습니다. 주류와 담배 지출액이 줄어든 것은 사상 처음으로 금융위기를 맞아 주류 등의 소비가 많은 각종 행사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소폭 하락했지만 1570선은 지켜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소폭 반등을 하면서 491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유럽발 재정 적자의 미국의 출구 전략 그리고 중국의 버블 우려 등 세계적인 리스크가 전 세계 유동성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지속되고 있고 내일은 옵션 만기일까지 겹쳐 있는데요. 장중의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 전략 신중히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